자,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방법에 관한 규칙은 이번 순경시험에도 나왔던 법령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좀 자주 출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히 지구대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한테 시민들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찰은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칠 때마다 한 문제 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 두 번 중에 한 번,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 물리력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력 정의라고 돼 있는데 오늘 읽어보시면 돼요. 범죄 예방 제지, 범인 체포, 도주 방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되겠죠. 경찰 발동 대상자에 대해서 경찰 발동 대상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일체의 신체적, 도구적 접촉을 말하는데 여기서 경찰의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또 직접적인 신체 접촉 전 단계의 행위들도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다 포함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3대 원칙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이고요.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해 감소, 노력 우선 원칙이에요. 자, 세 가지가 되겠는데 간단하게 개념끼리 연결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찰관은 자신의 처해 있는 사실과 사항을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게 객관성, 합리성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또 경찰관이 자신의 처해 있는 사실과 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객관적 합리성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 원칙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경찰관이 대상자 행위에 따른 위해 수준을 계속 평가,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상자가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예요? 대상자 행위하고 물리력 간의 상응 원칙이다. 그래서 대상자 행위가 이 정도 하면 물리력도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대상자 행위가 또 이 정도 하면 물리력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은 서로 상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 감소 노력 우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관이 현장에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바로 체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야기하는 이해 수준을 떨어뜨려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서 사항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뭐 사람들도 없어요. 안전해요. 사항 자체가.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그럼 굳이 체포하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얘기도 하면서 마음을 좀 누구트리고, 그죠? 그래서 좀, 보다 덜 위험한 어떤 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물리력도 좀 낮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사항을 종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해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 이해 정도에 따라서 5개 단계로 구별됩니다.
2022년 1차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해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순응이라 하는 것은 대상자가 경찰 지시 통제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경찰관의 지시를 하면 따르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순응이다, 순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소극적인 저항은 뭐예요? 대상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요. 협조는 하지 않지만 경찰관 또는 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비협조적이지 이해는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저항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저항은 뭐예요? 경찰관과 3자에 대해서 뭐예요? 낮은 행위, 이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3자에 대해서 위해 수, 그러니까 어떤 이해 수준이 낮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죠? 폭력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대상자가 경찰관 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폭력적입니다. 치명적은 뭐예요? 대상자가 경찰관 3자에 대해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치명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5가지를 5단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찰관 지시를 잘 따른다, 순응입니다. 두 번째는 협조는 하지 않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소극적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이해 수준,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폭력적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행위를 한다. 치명적 공격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십니다.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아시겠죠? 5가지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관 대응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상 행위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은 어떤 정도 대응이 가능하냐. 요게 또 중요하죠. 자, 요 내용은 언제 나왔습니까? 몇 년 전에도 우리 순경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수능 있죠? 자, 수능은요, 우리 경찰 대응 수준은 크게 5가지 나누는데, 협조적 통제가 있고, 접촉 통제가 있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물리력 등 5개 단계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 협조적 통제는 우리 수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그러니까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뭐예요? 굳이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언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체포를 위한 수갑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협조적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접촉 통제는요, 소극적 저항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극적 저항은 뭡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소극적 저항이 뭐예요? 바로 협조를 하지 않지만 뭐예요? 어떤 이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행위를 물리력을 행사한다면은 신체 일부를 잡는다든가 밀기라든가 그래서 잡아 끌기라든가 누르기라든가 비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행동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앉아라 하면 앉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협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르는 거예요. 그죠? 오라 안 오잖아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접촉 통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위험 물리력입니다. 적극적인 저항이다 이 말이에요. 낮은 수준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일단은 경찰관한테 3자에 대해서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끊는 방법.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조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아니면 분사기를 사용한다든가. 이게 저위험 물리력이라고 합니다. 자, 중위험 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 공격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뭡니까? 이해 수준이 높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손바닥, 주먹, 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또 경찰봉으로 중요 부분은 안 됩니다. 중요 부위는 안 되고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가 있고 이때는 전자충격기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고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의 삼자에 대해서 삼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권총 등 총기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문과 방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체 중요 부위를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연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연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단계는 중위험 물리력입니다. 분사기를 사용하는 단계는 저위험 물리력이에요. 권총 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또 신체 중요 부위나 급소부를 가격할 수 있다. 그럼 고위험 물리력이에요. 신체 중요 부위나 급소부를 가격할 수 없고 다른 신체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요거는 중위험 물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압박하고 조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저위험 물리력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 물리력 행사 연습체인데요. 요거는 뭐 금방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순환 단계, 대상자 행위죠. 소극적 저항, 적극적인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 방금 공부했던 것이 바로 순환 단계가 협조적 통제, 소극적 저항은 접촉 통제, 적극적인 저항은 저위험 물리력, 그리고 폭력적 공격은 중위험 물리력이고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 물리력이다. 방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자 행위들이 5단계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우리 경찰관 또 물리력 행사 부분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표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재정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평가, 판단, 행동, 재평가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경찰관은 가능한 낮은 수준의 물리력부터 시작해서 물리력 즉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상황을 안전하게 종결시키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죠? 대상자 행위를 순환, 소극적 저항, 적극적인 저항, 폭력적인 공격, 치명적 공격 등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 대상자 행위를 보고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가를 했으니까 뭐예요? 대상자 저항이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낮은 수준의 물리력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자, 가장 낮은 적절한 물리력 수단을 선택을 했다면 행동을 해야죠. 최소한 치매가 가져오도록 최소한의 치매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이 옳은지, 행동을 제대로 했는지 그 이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가지 4단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아직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장의 뭐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위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경찰 간서 경계지역 관할 책임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법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처리 책임에 관한 건데요.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경찰서 관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살인사건은 B 경찰서에서 접수 또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초동조치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관할 간서가 아니에요. 접수 및 인지 간서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동조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비록 A 경찰서 관할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B 경찰서에서 먼저 접수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초동조치는 B 경찰서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원래 사고 처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사고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A 경찰서에서 원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접 경찰서에서 B 경찰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접수한 때에는 말입니다. 즉시 인지 신고받은 경찰관서는 초동조치를 하고 나서 이 말이에요. 하고 나서 A 경찰서, 관할 경찰서에 인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동조치를 취한 후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 책임 지정 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지방경찰청 간의 경계지역의 관할 책임 지정은 경찰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시도경찰청 간의 경계지역 관할 책임 지정은 경찰청에서 지정하게 되고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간의 경계지역 관할 책임 지정은 시도경찰청 훈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1항과 2항 규칙에 의해서 지정된 경계지역 분계선상 관할 쟁의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속 직권 상급 경찰관서에서 조정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 체크했잖아요. 세 군데. 이 세 군데를 여러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 책임 분계선 및 관할 간서 원칙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천의 관할 책임 분계선은 수면과 지면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하고 관할은 뭐예요? 경사가 완만한 쪽 간서에서 관할합니다. 급한 쪽 간서에서 경사가 급한 쪽 간서에서 관할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량과 터널은 시설물 전체로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도로,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서 가까운 경찰 관서에서 관할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종물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간세에서 뭐한다? 간세에서 관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서 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계지역의 경우는 기존 간서에서 관할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경사는 완만한 쪽 간서에서 관할한다. 그 다음에 도로는 도로에 가까운 간서에서 관할한다. 면적은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간서에서 관할한다. 그 다음에 간서 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한 핵정에 의해 발생되는 경계지역의 경우는 기존 간서에서 관할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권한 이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3단계 법령입니다.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